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 도시 무질서한 확산방지 밑줄 그어야 돼요. 별표 쳐야 되는데 이걸 뭘로 바꾸냐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로 바꿉니다. 이러면 틀려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입니다. 이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지정합니다. 보안상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는데요. 꼭 시험 문제는 시가화 조정구역을 보안상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떠요. 이래 뜨면 틀립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고 보안상 나오면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해서 결정고시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거기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목적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밑줄 긋고 별표 쳐야 돼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입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이걸 도시 확산 방지로 바꾸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 하는 취지에 의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고, 자, 지정권자 등 보면은 이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고 유보기간 있죠.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정하는데 그것도 뭘로 정하는 거냐?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네모 딱 엮고, 지정권자는 원칙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 자,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밑줄 긋고. 자,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니은번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네모에 꺼놓고 시가화 유보기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며 밑줄 긋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15년이면 15년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된 사례는 영종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15년간 200만 제곱미터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초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된 사례는 80년대 초에 한 6년 정도에서 대전에 지정된 사례가 있고, 6년 시가화 유보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자동 해제된 사례가 있죠. 자, 따라서 시가화 유보기간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0년 범위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이 지문이 떴습니다. OX, X.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20년 이내에 정한다면 1, 2, 3, 4년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해야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줄 그어야 돼요. 두 번째 줄. 시가화 유보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실효돼 버립니다. 효력을 잃는다. 밑줄 긋고. 따라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를 거치지만 해제도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면 틀려버려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중요해요.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됩니다. 이 고시가 실효고시다 해서 확인적인 효력만이 있는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는 좀 다르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서 그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고 확인적인 효력만 있다. 실효고시는. 자, 행위제한에 네모 딱 엮고.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은 공부를 안 했죠. 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니까요. 그런데 시가화 조정구역은 행위제한을 공부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계획법률에서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행위제한을 보면 기억번에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밑줄 긋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1, 2, 3, 4, 5, 6 딱 묶어야 돼요. 자,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이게 바로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농업, 임업, 업을 영유하는 자의 축사, 퇴비사, 잠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OX, X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 OX, X 신고사항 없습니다. 허가만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면 이런 건 생계형시설은 말이죠.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이걸 허가받도록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을 딱 유보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은 시가화를 갖다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풀어지면 시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화가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상 문제가 걸린다고. 전부 다 보상 문제에 걸리는데 생경시설 같은 경우도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보상이 커져버리면 이게 신시가지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모든 행위는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모든 행위는 허가받고 해라. 보상 문제에 걸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2번에 주택의 증축입니다.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OX. X라니까 주택 신축은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이거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액을 갖다가 그대로 신축하는 걸 두고 보겠어요? 증축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것도 증축을 그냥 한다 허가받고 한다. 허가받고 한다. 이런 내용이 허가받고 한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내용 이해 가요? 뭐 공부하는지? 자, 허가받고 한다. 이런 내용이요. 자, 그런데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80제곱미터였다 이렇게 되었지만 2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가능하겠죠. 자, 부속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부속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어야 됩니다. 기존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 10평 33제곱미터 이하니까 이게 극히 아주 경미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을 공동시설 설치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마을 휴관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공익시설 밑줄, 공용시설 밑줄, 공공시설 밑줄고요. 이런 것들도 허가받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아니라면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협의 거쳐서 그냥 이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라. 내용 정리돼요? 예. 문화재 관리용 건축물, 보건소, 경찰 파출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공공도서관, 직업훈련소, 사회복지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이런 거 할 때도 허가받아라. 이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5번 갑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 밑줄 그어요. 기존 건축물 슈퍼를 하고 있었다 하면 슈퍼의 그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슈퍼로만 용도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대선입니다. 증축 안 돼요. 증축되는 건 주택만 증축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종교시설만 증축이 가능하지 슈퍼라든지 상점, 가게를 갖다가 증축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 정리돼요?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슈퍼 용도로 쓰는데 개축, 재축,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만 축조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대선까지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이외에는 아예 허가가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 자, 허가시 의제사항. 종교시설의 증축 밑줄 그었습니다. 증축은 두 가지 되죠. 뭐하고 주택하고 종교시설하고. 자, 허가시 의제사항을 보면 산지 전용 밑줄, 임목벌채 밑줄, 산입된다. 두 가지가 산입됩니다. 허가가 의제됩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임목벌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에 걸립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 하면 틀려요. 농지 전용 써놓고 X.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산입된다. 산지 전용, 임목벌채 요 정도 찾고. 자, 디귿번 보면은 허가권자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지장이 있는 경우 밑줄 그어요. 허가해서는 안 되겠죠. 당해 토지 주변의 토지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리을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있는 산림 안에서 임목벌채, 산림 동그라미 산림이 문제야. 안살림이나 바깥살림이나 산림 안에서 임목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밑줄 그어요. 산림자원의 주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국토기획 법률 규정에 의한다 하면 틀려요. 자, 산림이 문제다. 산림이 나오면 산림법으로 가는구나. 요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미음번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이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다. 허가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어놓고. 자, 경미한 개발행위, 축사 뭐 이런 것 등의 생계용시설, 건축신고 대상에서 앞에서 묶어놓기만 합니다. 그 정도 묶어놓기만 해요.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갑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육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되는데요. 공유 수면 및 그에 인접된 토지 밑줄 긋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물속에서 나오는 자원이기 때문에 공유 수면에만 지정한다면 틀려요. 인접 토지까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장 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못 들어들어. 폐수 흘러내려버리면 어패로 다 폐사되니까. 그죠? 자,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내무였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도시자연 공구역이죠. 도시역 내에 있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나무 심어져 있는 녹지가 조금 나온다. 무조건 100%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 제한을 기울합니다. 지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시장 내모. 시도의사 대도시장 내모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고로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예,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 자, 지정 목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지정 대상을 보면 도시역 내 지정합니다. 도시역 내 밑줄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금하죠.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넘어가서 32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느냐? 도시군관리계획만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6번째 보면 5번째가 지구단위 지로 시작하는 구역이 먼저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죠.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째가 입으로 시작하는 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구역이 먼저죠. 자,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 보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이다는 얘기죠. 내용 이해가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19년도까지만 내년까지만 적용을 한시적으로 적용받는 일몰 규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내년 이후는 없어져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입안에서 결정해가지고 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결정 고시하는 절차로 간다. 박근혜 정부에서 와서 했던 게 기호틴 제도. 각종 규제 풀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하자 하는 취지죠.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최초로 이게 일본의 로pongi 힐스 미나토 미라리 2호 지역을 갖다가 벤치마킹한 게 바로 요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그랬고, 최초 우리나라 2015년 1월 6일에 생겨서 최초로 지정된 사례가 바로 포항 동빈 내항의 해도 해변 수변 지역 해가지고 거기에 97,000제곱미터에 지정된 사례가 최초 지정됐고,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 바로 작년 17년이죠. 7월에 지정됐습니다. 인천역에 지정이 됐어요. 인천역에 2만 한 5,000제곱미터 한국철도공사 땅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인천역이 북적거리는 이런 역이었어요. 인천역 생각하면 뭐 굉장히 뭐 규모가 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쬐깐해요. 한 2층 건물. 뭐 일로역보다는 조금 크겠다. 학교역보다는 조금 더 커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번화가였거든. 지금 수인선 끊겨버리고 지금 혁계궤도 열차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만은 관광 차원에서 복원한 거죠. 이게 바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땅이야? 한국철도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2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어지죠.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할 수 있는 행위가 건축행위가 없다고. 그래서 인천역사에 작년에 7월에 지정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합 건축물들의 형태가 들어오죠. 각종 이제 뭐 CGV도 들어오고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백화점도 들어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이런 게 못 들어온다고.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문화시설이. 하지만은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에 적용을 안 받아요. 행위제한을. 내용 이해가요?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말은 어디에 지정하겠어요? 시골에 지정하겠어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겠어요? 도시지역 내만 지정됩니다. 도시지역 내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 이제 그런 내용이야, 스토리가.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도시적 유의지역에도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지.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되는 데는 어떻게 개발 밀도를 이렇게 개발해서 높이는 데는 바로 정비하거나 또는 이 거점 육성하는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반드시 뭐를 잡아야 되냐면 도시지역 내에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정비 또는 거점 육성을 꼭 잡아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점 육성.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제한이 센 곳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자, 따라서 합니다. 도시지역 내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지역 내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자, 32쪽 갑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지정되느냐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밑줄 한번 쫙 그어놓고 이자가 누구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네모.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네모. 자, 시장군수는 지정하지 못해요. 제외되고.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지역에서 네모였고, 도시지역에서 네모였고요.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지역 거점 육성, 거점 육성 네모였고 넣습니다.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따라세요. 따라세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도시지역 안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역부터 미연번까지를 묶어요. 지정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지정대상. 기역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밑줄 그어야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냐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르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이렇게 돼요. 우리 청사진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도심 5개의 부도심 체제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3도심 7개의 부도심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이라는 말은 제일 끝에다 가로 열고 거점 육성 써놓습니다.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니은번 철도역사 터미널 등 밑줄 긋고 인천역사라고 써놓습니다. 현재 인천역사에 지정이 됐고 지금 세 번째 지정되는 게 서초구에 교육연구시설이 있는 쪽에 뭐 교육원인가 거기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지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도역사 터미널 등 밑줄 그어놓고 인천역이라고 써놨어요.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쳐요. 이러면은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데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디귿번 갑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입니다. 쭉 밑줄 그어요. 자, 종로 상가를 보면은 1호선, 5호선, 3호선이 교차 들어가는 결절지입니다. 자, 1km 동그라미 쳐요.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점 육성이라고 써놓죠. 거점 육성하기 위한 지역에 지정한다. 자, 리을번 갑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내목, 공업지역 내목,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치죠. 자, 요런데 뭐를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재생 동그라미 쳐요.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놓습니다. 이것도 정비입니다.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뭐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개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동글배기 2번 가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데모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데모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기역부터 미음번까지를 딱 한번 묶어놓고 이게 의무적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 건축물의 용도,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이제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들어온다. 업무시설이라든지 복합용도, 종류 규모죠. 이런 것들 들어오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 등이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확보 등 간선도로 등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의 미축을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 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까지 밑줄 그어놓고 지구단위 계획 네모 별표 칩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건 어디에 포함되는 거다?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포함돼요. 따라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이 포함된다면 안 됩니다.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뭐 그 정도만 잡아갑시다. 자, 동그라미 3번 가보겠습니다. 입주계 취소구역의 지정 변경과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은 자, 입주계 취소구역 밑줄,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 밑줄 그예요. 구역의 지정 목적, 토지용 현황,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그예요. 선생님들 요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입주계 취소구역과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입안에서 뭔 내용인지 이해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아시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뜨면 어떡할 거예요? 입주계 취소 구역은 입주계 취소 구역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랬어. OX. X라니까. 이거 지정과 이거 계획 수립하는 게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거야. 자, 4번 들어갑니다.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네모였고 놓습니다. 시장군수는 제외하죠. 이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회의 의견을 의신하여야 한다. 자, 요거 원래 결정권자 결정하기 앞서 하트 모양 2개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자 이 내용이죠.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원래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의견을 회신하자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5번 가겠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직접 결정합니다. 시도의사가 결정 밑줄 그어놓고 기억년 묶어놓고 10% 이내 변경입니다. 10% 이내 변경 밑줄 그어요. 그 안에서 10% 이내 변경 안에서 또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구역면적 10% 경미하다 시도의사가 결정한다. 구두 2년까지는 필요 없다. 뭐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입주계 취소구역에서 행위제한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입주계 취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밑줄 긋습니다. 다른 거 읽을 거 없고 두 번째 끝에 따로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밑줄 그어요. 입주규제 취소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입주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정합니다. 내용 정리돼요? 자, 2번 갑니다. 입주계 취소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1, 2, 3 딱 묶어놓고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이죠. 주택단지 설치 기준입니다. 주택단지 설치 기준이라고 써요. 대지 조성 기준. 그러니까 주택단지처럼 관리사무소 나오고 전부 다 단지 내 상가 있고 어린 놀이터 있고 이런 걸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이걸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죠. 부설주차장 설치, 밑줄 긋고 미술작품 설치, 건축물의 규모가 큰 건축물 등은 우리 각종 조형물들 있죠? 이런 것 등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을 배제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로 3번 갑니다. 입주계 취소구역 밑줄 그어요. 입지 동그라미 쳐요.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 동그라미 쳐요. 따라서요.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됐다면 뭘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잡아야 돼. 거꾸로 가면 안 돼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땡에 걸려버립니다. 내용 됐어요? 의제 제한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주계 취소구역의 지정과 입주계 취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밑줄 그어요. 입주계 취소구역의 지정과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밑줄 그었습니다. 이건 의제가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들 여기 봐봐.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로 본다 해서 의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만큼 의제 안 돼. 국토기법률의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 의제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 판교 신도시 계획관리죠. 눈사람 모양 무슨 사업이야? 도시개발 사업이죠? 눈사람 모양. 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 사업 시행자 나오잖아요.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죠. 이 계획을 뭐라 그랬다? 에? 옳지, 실시계획.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간다. 고시하겠다.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실시계획 고시는 여기서 실시계획 고시는 뭘로 본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나와야지. 에이, 실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그림으로 눈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법조문이 이거 암기가 돼 이게? 눈으로 암기. 내가 인천국제공항 딱 하면 이게 뭐다?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여기에서 시행자가 나와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이게 바로 실시계획이다. 자,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갑니다. 실시계획 오픈이 되어버리면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사업인정고시로 본다에 걸립니다.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징그럽게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이놈의 것은 사업인정고시. 이놈의 것은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항상 새로워. 이게 두 가지 것이 정리가 안 돼. 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몇 개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할 때마다 틀렸거든. 할 때마다 틀려서 몇 개 나오는 것 같아. 이것밖에 없어. 두 개. 실시계획 고시가 두 개가 안 들어가는 거야. 친구라. 개그는 한 번만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써먹어. 이러면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맨날 그냥 정리가 안 돼. 선생님들 이거 봐봐. 이 내용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야. 이 내용이라고. 이게 결정고시 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큼은 제외한다는 거야. 이건 안 본다는 거야. 의제가 안 돼. 별도로 와야 돼. 별도로. 아무리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해봐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가. 이런 자세로 앉아 계시면 안 된다니까. 한 두어 번, 세 번 하면 한번 정리해보겠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보이지 않게 우리 선생님들 머리에 15cm, 20cm 두꺼운 이 철모를 쓰고 계세요. 15cm에서 20cm 정도. 안 들어가는 거야. 집어넣으려고 튀기는 거야. 미치겠어 진짜. 이걸 쓰고 있어. 진득하게 더워 죽겠는데. 선생님들은 안 보여. 나는 보여. 나는 이걸 쓰고 있어. 무거우니까 가끔 한 번씩 고개를 떨고. 이걸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시험자까지 쏘고 가셔. 이게 미끌려서 들어가냐고. 이게 쉬는 시간에 잠깐씩 벗더라고. 그래놓고는 더 번질거리게 문지르고 있어. 이걸 번들번들 닦고 있어. 이게 구멍을 뚫어야 될 거 아니오. 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좀 들어가지. 융으로 닦고 있어. 번질번질. 그리고 수업 시작합시다 하면 또 착착 써요. 이 소리가 들린다니까. 선생님들은 안 들리지? 자, 상규 수업합니다. 착착 또 안 들어가는 거야. 징그러. 자, 34쪽 지구단위계.
겨울철에는 눈 내릴 때는 좀 의자를 대피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러지만 지금은 대필 필요가 없는데. 34쪽. 우리 지구단위 계획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봐요. 이거 갈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러면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있으면, 이 광주광역시가 있으면, 무슨 상무지구, 독림지구, 무슨 운남지구, 신창지구, 또는 첨단지구, 이렇게 지구 무능지구 하듯이 지구 이렇게 나온다고 해. 그래, 광주광역시 전부요, 일부요? 일부라는 걸 꼭 잡아야 돼, 이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다. 지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 일부라는 뜻이야. 그래, 일부 계획을, 일부 지역 단위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A지구, B지구, 이런 C지구, 이런 게 지구별로 전부 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다 동일하다, 다 틀리다. 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어디를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굉장히 비좁고, 어디 갔더니 굉장히 널찍널찍한 곳이 있어요. 이 건폐율이 지금 용적률이 또 달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달라. 건폐율은 약 한 서울 같은 경우에 17.5에서 25% 요 사이에서 건폐율이 정해집니다. 어디는 17.5, 어디는 25. 25%의 건폐율을 적용하면 말이죠.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근데 17.5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널찍널찍하지.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요게 구역이 지정이 됐지? 그러면 요 구역을 갖다가 이제 이 개발 밀도를 높이려면 이건 좀 이제 확대를 해야지. 확대를 해서. 웃을 때까지. 나 수업 안 해, 이놈아. 어차피 모르는 거 해도 뭐, 웃는 게 중요하지. 무슨 놈이야.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뭐 관공서 집어넣겠다, 뭐 상업용지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는 학교 두르겠다, 여기는 뭐 근린공원 조성하겠다, 여기는 아파트 단지 조성하겠다, 여기는 단독주택 단지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요게 바로 구역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이렇게. 내용 이해 가요? 이게 이제 3년 내에 나와야 되는 거야. 3년 내. 그럼 3년 내 안 나오면 이건 이제 해제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 갑은 땅을 가지고 있어. 갑은 원룸 다가구 지으려고 그래. 건축허가 받으러 구청 갔어요. 허가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허가 내줘 버렸더니 이게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 허가 내준 거야. 그럼 안 된다니까. 뭔 말인지 가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나오는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첫 번째가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가 환경미화. 세 번째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ING.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끝에 나오는 세 개야지는 최장 5년간, 2년 연장 가능하다. 맨날 얘기하면 쌩까니까 안 할 거야. 34쪽 한번 봐요. 34쪽.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차라리 안 해야지 뭐. 34쪽 보면 지구단위 계획 의의 나와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밑줄 긋고 일부에 동그라미 쳐요. 광주광역시의 일부. 요 뜻이야. 일부 별표. 일부를 요걸 갖다가 전부로 바꾼다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꾸면 틀려요. 내용 됐어요.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밑줄.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밑줄. 이게 바로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 밑줄. 미관은 건축물의 미관입니다. 따라서 건축계획이라고 써놓습니다. 건축계획. 토지이용 계획과 이 건축계획입니다. 이걸 갖다가 해줘야, 상세히 밝혀줘야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인 5번째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1번 밑줄 그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내용 이해 가요? 선생님들? 예? 이거하고 이거는 이걸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 아까 이거 했었지. 이축의 취소구역과 이축의 취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했어요? 예. 했어. 이따가 복습들 해봐. 자, 동글배기 2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밑줄 그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나오면 이게 건축허가 거부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뭐를 갖다가 뭐 허가가 안 나온다 하면 당해 지역이 뭘로 지정됐다고 보면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말이야. 그거 하려가. 그러니까 이거 허가 안 나와. 그래서 3년 내에 이게 안 나오면 이게 해제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원룸 짓도록 허가 내는 거야. 3년 이후에는. 내용 이해 가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 행위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 나오죠. 1, 2, 3, 4, 5, 6 딱 묶어놓고 이걸 갖다가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죠.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위어. 자,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 뭐는 하나 잡아야 되냐면 3번의 해당 용도지역 특성입니다. 용도지역 특성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관리지역이라든지 무슨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이죠. 이게 저밀도로 개발밀도를 좀 낮춰야 된다고. 그 대신 이제 뭐 도시지역이다 하면 개발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 특성을 갖다가 고려해 보는 거지. 이걸 용도지구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면 틀려요. 선생님들 내용 됐어요? 자, 동그라미 4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밑줄 그어놓고 도로, 상하수 등 도시공기시설의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 인구 등 자, 밑줄 그어요.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지구단위 계획은.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개발 밀도가 좀 높다 하면은 건축물의 규모도 크게 들어와야 될 거고 기반시설 설치도 좀 규모가 커야 될 거예요. 뭐 8차선 이렇게 6차선 이렇게 들어야 될 거고 뭐 아무래도 개발 밀도가 작다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도시공계시설인 도로 같은 경우 이런 건 뭐 조그마하게 비좁게 들어와도 괜찮겠죠. 뭐 그런 내용. 자, 동그라미 5번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밑줄 그어요. 개발 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한다. 밑줄 그어요. 자, 개발 제한구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계획이 먼저야 법이 먼저야. 법이 먼저야. 이 법이. 개발 제한구역 법이 먼저야. 따라서 시험 문제가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면 틀려버린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공부하는 거죠. 먼저 지정이 돼야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자, 임의적 지정 대상 밑줄 그어요. 자, 임의적 지정 대상 밑줄 그어요. 여기는 지정해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되고. 내용 돼요? 자, 다음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첨단지구 도시개발구역이에요. 그 첨단지구 전부 또는 거기에 일부 녹지축을 제외하고 일부. 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첨단지구 전부가 된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로 보면 일부입니다. 그 말 이해해요? 어떤 말인지? 예. 자,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됐어요? 이해 가요? 용도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내용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느냐? 자연경관지구에 또는 시가지 경관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OX. 오잖아. 용도지구 아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 취락지구란 말이지. 취락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오, 맞잖아. 용도지구니까.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정비구역. 여기에 쌍촌동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데 그 정비구역 전부 또는 역세권만 제외하고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보면 일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해 가요? 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상무택지개발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자 대지조성 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 관광특구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거, 조정구역, 공원 밑줄 그어놓고 해제 동그라미 쳐요. 여기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없다는 것 잡아갑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물이니까요. 자 해제입니다. 이걸 지정되는 구역 해버리면 안 돼요. 해제되니까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해라 이런 내용들이겠죠. 지정할 수 있다.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갑니다. 디귿번 녹지지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구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은 지금 개발이 되어지는 지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리을번에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글배기 2번 도시지역 내 의무적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 네모였고 별표 쳐놓고 이건 암기라고 써요. 기억년 디귿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개발 밀도를 높여라 이 뜻입니다. 개발해라.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만 해라 이 내용이죠. 의무적 지정 대상은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정택이 나옵니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정택이 동글배기 칩니다.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사업 동그라미 10년 동그라미 쳐요. 사업을 10살부터 시작한 정택이는 이렇게 가죠. 니은번 갑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30살 먹고 나서는 시고 해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 밑줄 그어놓고 시자 공자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칩니다. 시고 해. 30살 먹고 놀지는 말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치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밑줄 그어 이걸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걸리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 등을 갖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 체납하라고 땅을 빼앗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뒤에서 갈 겁니다. 그런 내용 뒤에 나와요. 3번 들어갑니다. 도시지역 이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험 문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떴습니다. O야 X야? X.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자 개두마리 대체로 갈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계획관리지역 밑줄 2줄 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2번에 개발진흥지구 밑줄 2줄 개 동그라미 치고 자 36쪽에 3번 들어갑니다.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밑줄 2줄 그어놓고 대체 동그라미 쳐요. 개두마리 대체입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개두마리 대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대체지역입니다. 개두마리 대체 기억나요? 자 계획관리지역 들어갑니다.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최소한도로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돼요. 그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정관리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40%가 된다 하면 지정 못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가나 묶어놓고 자 도로를 설치하는데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네 일부가. 뭐 어쩔 수 없이 거기에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 밑줄 그어요. 면적이 작다면 퍼센트는 프로테이지는 이게 크게 갑니다. 20%까지. 자 그러나 나목에 이 10만 제곱미터를 추구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면적이 크다 높다 이렇게 되면 작게 갑니다. 10% 이내. 작다 크게 가고 20% 크다 작게 간다. 뭐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기억번 원칙 보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밑줄 그어놓고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반드시 30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됩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쳐요. 자 여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아파트 세대수가 약 공동주택 세대가 2,500세대 남짓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대상 면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초등학교에 있으면 30만 제곱미터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예유로 나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밑줄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써놓습니다.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0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넣습니다.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여주, 가평, 청평 막 이런 데죠. 자, 초등학교 용지 확보입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또는 교육청의 동의까지 얻어내는 거죠. 또는 위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 10만 제곱미터면 아파트 단지 조성됩니다. 자, 니은번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네모였고 넣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죠. 밑줄 그어놔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죠. 자, D급번에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동,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지정되는 거고 리얼번에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개발진흥지구 나옵니다. 개두마리 대체 똑같이 나와요. 원칙 30만 제곱미터 나오죠. 3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나오죠. 1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칩니다. 똑같습니다. 넘어가요. 36쪽 갑니다. 자, 36쪽 보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요. 여기에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없는 경우죠.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없는 경우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나왔던 대로 도로, 수도 공급 설비 이런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번 별표 쳐요. 개발진흥지구 네모. 자, 미음번 별표. 개발진흥지구 네모였고 넣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건 밑줄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때 당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200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의 지역에 위치하는 거 봅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요. 별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주거기능이 있는 거고 특정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었습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땡땡 해놓고 개입관리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개입관리지역에 이게 들어갈 때만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주거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개입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에만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 말인지 가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경우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땡 틀려버린다는 거야. 됐어요? 예.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두 줄 긋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가지고 나옵니다. 자, 밑줄 그어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지역에 들어올 때 이때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지역이고 여기에는 보존관리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시험 문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보존관리지역에 지정되는 경우는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립니다. 됐어요? 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나오죠. 밑줄 두 줄 도시적의 지역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오면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입니다. 자, 대체하는 지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지역 밑줄 그어놓고 대체 동그라미 쳐요. 개두마리 대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대답해야 돼요. 나 대답 안 하면 또 안 돼. 저기 그 지산유원지 뒤쪽으로 해서 그 호텔 뒤쪽으로 해서 거기에 이렇게 부등산에 신양파크 뒤에 자연 경관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그 다음에 규모가 들어온다면 규모,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든지 들어오겠다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딱 규율해 놓고 있다고. 시장파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야? 뭘로 정했어? 이걸 뭘로 정한다고? 이거 뭘로 정했지? 이걸? 거기에 뭘로 정해? 이게 자연 경관지구에서 용도 제한, 규모,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건축물의 규모, 형태 이런 것들 뭘로 정했어?
에? 공부 다 했어, 다 했어. 안 했으면 또 몰라. 뭘로 정했어? 에? 조례로 했지, 조례. 아, 조례로 했잖아. 도시공계획 조례. 이 말 이해 안 가? 용도 지구에서 행위자는 무조건 조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 고도지구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이해 가요? 조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례로 해. 조례로. 근데 이게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개발되면 어떡하냐고.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거 행위 제한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지. 이게 대체지역이야. 도시적 요지역이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 4번. 자, 지구단위 계획 내용 봐요. 쉬었다 해.